유비무환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땡땡 연구소에 근무한다는 K씨는 현재 54입니다. 은퇴 크레바스가 제일 걱정스럽다며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1세까지의 7년이 넘는 기간이 바로 은퇴 크레바스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제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까 4천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씀씀이를 줄인다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더 걱정인 건 목돈이죠.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최소 1억 원 들 거고 그 사이에 혹시 부모님 병원비라도 물어야 한다면 완전 파산하는 거죠. 그래도 지금의 30, 40대에 비하면 우리 세대는 좀 나은 편이에요. 집이라도 하나 건졌으니까. 주택연금이라도 들 수가 있잖아요. 30, 40대는 전셋값까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니까 훨씬 심각하죠. 고도성장의 그림자를 고스란히 떠안는 세대라고나 할까요?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30, 40대는 은퇴 크레바스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30, 40대는 앞으로는 적은 돈이라도 오래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일하면서 오래 벌 수 있을까를 궁리해야겠죠. 그러려면 한 우물만 팔 게 아니라 이 일 저 일 옮겨가며 여러 우물을 파야 해요. 오래 일하려면 자신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데 베이비붐 세대는 솔직히 그렇지 못했거든요. 자식한테만 지나치게 투자를 했고요. 시키는 일 하면서 회사에 충성을 했고 설마 회사가 나를 내쫓을까 하는 막연한 환상을 가졌었죠. 지금 30, 40대는 자식보다 자신에게 더 먼저 투자를 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축을 하라, 가계부를 써라 등등 올드한 단어가 상식이 되는 돈에 대한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헝그리 정신이라든지 절약, 저축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큰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꾸게 재무설계TV의 저는 전재국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은퇴 크레바스는 퇴직 시점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시기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퇴직 시점을 우리 일반적으로 주 직장에서 나오는 시기를 이제 55세서부터 53세에서 55세까지라고 좀 보고요.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게 약간 뭐 60, 61, 62 이렇게 나이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69년생 이후서부터는 65세, 만 65세에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의 공백기가 대략 한 10년 또 10년 이하가 있을 분도 있지만 10년 이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 소득 공백기인데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언제서부터 지급받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앱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 앱을 하나를 설치를 하시면은 국민연금 앱이거든요. NPS 내 곁에 국민연금. 그래서 NPS는 내셔널 펜션 서비스의 약자죠.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이 앱을 까시면은 언제서부터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오니까 이걸 좀 참고로 하시고요. 특히 은퇴 크레바스에는 생활비 이외에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좀 수반이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자녀의 결혼 비용이라든지 노후에 또 아프면 의료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순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돼서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일경제신문 7월 13일자 신문을 좀 참조를 하면 은퇴를 앞둔 50대 8%만이 연금의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자체가 OECD에서 1위다라는 기사입니다.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2018년도 한국 노인 빈곤율이 43.4%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는 거죠. 약간 좀 불명스러운데요. OECD 평균이 14.8% 정도밖에 안 되니까 3배나 좀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좀 보면은 노인들은 65세가 넘어서 혼자 살아도요. 식료품비라든지 의료비, 통신비 이렇게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130만 원 정도가 지급을 받을 수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은퇴를 앞둔 51세에서부터 60세까지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말고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월 130만 원 이상을 연금이 수령이 가능한 사람은 약 8.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8명만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셈인데 상당히 열심히들 사셨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좀 나왔는지, 또 은퇴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정부든 개인이든 둘 다 준비를 다 잘 해야 됩니다만은, 특히 이제 국민연금만이 뭐 노후의 전부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준비가 무엇보다도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은퇴그레바스를 무사히 건널 수 있는 노하우 3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노후자금 준비의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언제 얼마나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으신데요. 금융감독원 통합포털을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네이버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치시면은 여러분들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망라해서 현재 준비되어 있는 연금이 얼마 정도가 되고 그것이 얼마 정도가 나올 건가가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양한 연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건데요. 국민연금만 믿어서는 안 되시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DB로 하실 건지 DC로 하실 건지,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그 다음에 연금저축, 일반 연금보험의 추가 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초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자산운용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짧은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투자의 지구력을 키우고 투자 자산을 또 국가별로 분산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퇴 크레바스를 무사히 넘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꼼꼼한 준비로 은퇴 크레바스를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부하셨는데요. 공부한 만큼 보장이 되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금태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본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